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부총재의 부친상으로 수많은 축구인과 관계자가 조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저녁 시간대에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 회장은 한 부총재,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로한 뒤 자리에 앉았다가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뜰 때 주변에 있던 조문객과 일일이 악수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롯해 KFA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한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께서 인사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축구계가 뒤숭숭한 만큼 수장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려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축구인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 수장이 상갓집에서 사죄할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해명이든 용서든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팬의 비판만이 아니지 않느냐. 축구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나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림을 만들려면 회장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수 축구인이 오간 장례식장에서는 단연 최근 KFA를 둘러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KFA의 안이한 행정 속 축구인조차 두 동강난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의 소신 발언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후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등 축구계 스타가 비판 여론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엔 KFA 역사상 최대 헛발질로 기록되는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범죄 축구인 기습 사면 파동 때 휘말린 축구인도 있고 주요 직책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이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는 회피하면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한 축구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축구인이 따르면서 한국 축구 전체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례적으로 대표팀 선임 과정을 비롯해 KFA 운영 전반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정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KFA 회장 사선 도전이 유력한 그가 현재 논란에 침묵하는 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한국 축구가 재정비하려면 정 회장이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견해가 축구인이 몰려든 상갓집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앞에 서시고 죄송합니다 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조만간 문체부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며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으나 오히려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KFA는 장문의 글을 통해 축구협회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 이사가 감독 선임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 해온 협회 행정관계자,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 모델 검증에 배석하고 지난달 25일 정 위원장이 해당 2명의 외국인 감독을 화상 면담할 때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협회의 기술파트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지난달 30일 가능한 전력강화위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신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 감독이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가장 길고 깊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KFA는 홍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2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언론 보도 중 한 외국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혹 있고 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의 경우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며 K리그 1 2연패 등 울산의 경기를 통해 확인됐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됐다. 세부적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명의 장단점이 평가된 것이지 면담 방식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의 폭로를 염두에 둔 듯 전강위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도 했습니다. KFA는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모든 상황 특히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한다. 협회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제시 마치 감독과의 협상 실패 이유로는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를 꼽았습니다. KFA는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1순위 협상이 진행됐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후보 에이전트 측은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점이 있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지만 팬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5개월 넘게 외국인 감독들을 중심으로 새 사령탑을 물색하다 홍 감독을 낙점하기까지의 과정을 여전히 팬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체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말장난과 형식적인 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특히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명확한 사퇴 배경, 그를 대신했다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자격 논란, 이 이사에게 감독 선임 작업의 전권을 부여한 근거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프리패스 논란 부른 면접 생략 문제 외에도 전강위가 홍 감독 대하는 방식이 다른 후보들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정리해 보여준 해명문 같다며 감독의 열의는 선임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외국인 감독에게도 들이댄 잣대다. 선임 전 의지도 열의도 없는 홍 감독에게 왜 그렇게 매달리고 굳이 그렇게 모셔가야 했냐고 비꼬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